안녕하세요. 피싱 닥터입니다. 요즘 법원 등기 우편 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팁과 주의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사칭 피싱은 모바일이나 PC를 잘 다루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을 주대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검찰, 세관, 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경우 사건 연루를 언급하며 법원 사칭과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 우편 사칭 보이스피싱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원 등기 우편 사칭 전화 수신. 2. 대법원 검찰청 홈페이지를 사칭한 웹사이트 접속 유도. 3. 검찰청 직원 사칭 구속영장 위협. 4. 금융정보 및 위치 정보 요구. 5. 금감원 방문 유도 및 원격 앱 설치. 6. 숙소에 대기 후 금융피해 발생. 법인 등기 배송 사칭 피싱 과정별로 파악하여 의심스러운 전화를 즉각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합시다. 과정 1. 법원 등기 우편 사칭 전화 수신.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로 우체국 또는 법원 직원 사칭하며 전화가 옵니다. 법원 등기가 반송이 되었다고 다시 배송할 테니 언제 수령이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신고자가 해당 등기가 무엇이냐고 문의하면 참고인 조사 등 법원 관련이라고 언급하며 모바일이나 PC로 등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IP 주소창에 영어, 숫자와 한글로 된 3가지 형태의 가짜 도메인 주소를 신고자가 확인하도록 유도합니다. 과정 2. 대법원 검찰청 홈페이지 사칭한 웹사이트 접속 유도. IP 주소창에 가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대검찰청이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도용한 웹사이트로 연결, 비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합니다. 입력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사건 번호 사건 조회 등 허위 문서를 생성하며 피싱범이 동 사건 번호를 캡처, 녹취한다고 하며 조용한 곳으로 이동 요구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고립시킵니다. 개인정보 입력된 서류는 일반적으로는 3장이지만 1장 또는 4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내용도 성매매 관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과정 3. 검찰청 직원 사칭, 구속영장 위협. 사건 조회나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언급하며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사건 번호를 요구하며 사건 번호 나온 부분을 캡처하라고 하며 약식 조사를 위해 녹취를 진행하니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요구합니다. 검찰 수사관 사칭범이 통화 중인 핸드폰으로 검사 사칭범을 연결해 주며 검사 사칭한 피싱범은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 후 협조를 요구하며 구속영장 집행을 위협합니다. 과정 4. 금융정보 및 위치 정보 요구. 피싱범은 신고자가 사건 관련 불안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며 금융정보를 문의합니다. 자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금소법 등 언급하며 국고 환수한다고 또는 신고자가 언급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는 필요 없고 거래은 행명과 잔액을 요구하며 특별한 상품과 가상자산 거래 여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신고자의 직장 정보와 대출 상황을 요구한 후 주거지 또는 직장의 위치 정보를 추가로 문의합니다. 위치 정보 파악은 텔레그램 설치하게 한 후 금감원으로 방문 유도할 경우 신고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과정 5. 금감원 방문 유도 및 원격 앱 설치. 피싱범은 신고자의 접촉 유지 및 현위치 파악을 위해 텔레그램 설치와 금융감독원으로 방문을 강요합니다. 직장의 반유를 신청 후 금감원으로 이동 중 핸드폰을 사건 관련 제공해야 하니 신규로 핸드폰 개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기계 폰을 구매한 후 새 폰에 기존 유심칩을 옮깁니다. 유심칩을 옮긴 후 애니데스크 또는 팀뷰어 퀵서포트 등 원격 앱을 설치 후 피싱범이 가로채기 앱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때 핸드폰 화면에 신고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알약이나 시티즌 또는 유사한 백신의 비름으로 등록합니다. 금감원 방문 유도 후 원격 앱과 가로채기 앱 추가 설치 시 며칠에 걸쳐 피싱 진행되며 피해 금액이 고액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과정 6. 숙소에 대기 후 금융피해 발생. 금감원 이동 중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며 숙소를 잡고 대기하라고 지시합니다. 특히 가로채기 앱을 추가하여 검찰청과 금감원 직원 등 사칭 의심 없이 피싱범이 유도하는 것을 진행하여 금융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신고자를 고립시키고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협조를 잘하면 피해자로 전환해주겠다는 회유와 구속영장 집행하겠다는 협박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피싱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으로 신고자의 예금과 보험 해지 금액을 한 은행으로 집중시키고 사전에 파악한 신용정보로 대출 실행시킨 후 해당 금액을 갈취합니다. 또 다른 피해 사항으로 피싱 과정 2단계 진행 후 통신사를 문의하고 인증번호 요구하여 피해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액결제와 컬처랜드, 콘텐츠 결제가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품권 또는 소액결제로 몇 백만 원의 피해가 발생됩니다. 각별한 주의와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 사칭 보이스피싱 과정별로 의심스러운 부분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정 1 법원 등기 우편 배송 사칭 전화. 먼저 사례 1에서 의심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원 등기 우편 배송 관련하여 우체국 직원이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 등기는 본인만 수령 가능하며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법원 등기 미수령 안내서가 부착됩니다. 집문이나 공동현관에 스티커나 안내문이 없다면 실제로 등기를 보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에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경우는 민사소송 관련 특별 소환을 위해서만 하며 전화로 미리 연락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기 배송 절차는 중요한 법적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이며 법원에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등기 송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정 2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용한 웹사이트에 비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며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합니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비회원 로그인을 제외한 다른 메뉴는 작동이 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경우 사건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건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법 자금은닉,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금융 관련이나 타인에게 공표하기 어려울 만한 사건으로 언급합니다. 신고자의 사건 서류가 3장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1장인 경우와 4장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정 3과 같이 검찰청 사칭 직원의 피싱 과정에서 의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우체국, 법원 직원 사칭 범위, 사건 담당 검찰 사무관, 검사를 연결해주며 사건 관련 약식 조사 진행을 위해 녹취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과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담당 검사를 연결해준다고 하며 핸드폰인데 내선 연결하듯이 검사가 연결되며 사건 조사를 진행합니다. 신고자 명의의 대포통장 연루되어 있다고 신분증 분실한 이력이 없는지 문의하고 사건 번호를 이야기하고 검사와 연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유학생이나 거주자에게 세관이나 영사관 사칭하여 연락한 후 검사를 연결해 주는 등 점점 정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심리적 압박과 기술적인 수법을 결합하여 피해를 유도합니다. 사건 관련 약식 조사라 하더라도 수사기관 출석이 원칙이며 녹취로만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는 벌금형 사건 등 가벼운 사건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피싱범이 증거 수집을 위해 녹취한다는 경우 신고자 외 타인의 목소리가 나오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차단합니다. 참고로 사건 조사와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변호사 동행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싱범이 수사에 비협조작이라고 언급하며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구속영장 집행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집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등 국가기관이 010으로 시작하는 핸드폰 번호로 업무 전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직원 재직 및 전화번호의 진위를 확인하십시오. 구속영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정사의 의심스러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싱범이 가능한 범죄 수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신고자의 자산 상태와 신용정보를 확보합니다.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언급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는 말하지 않도록 하고 거래은행과 금액, 자산 상황을 문의합니다. 최근에는 코인 가상자산의 거래 유무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직장정보와 대출 상황, 주거지 또는 직장의 위치 정보를 문의하고 신고자의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하거나 신용정보 조회로 대출 한도를 확인합니다. 국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금융정보와 자산 상태를 문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으로 공문 또는 영장을 통해서 금융정보를 확인합니다. 사건 수사 언급하며 금감원으로 방문 유도를 위해 위치 정보를 요구하며 텔레그램 설치하여 접촉 유지 및 현위치를 파악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합니다.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피싱범이 연결 차단 시 접촉한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싱범들이 주로 악용합니다. 과정 5와 같이 의심스러운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검찰청은 신고자에게 금감원 방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 처리와 금융기관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고인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텔레그램을 포함한 앱 설치와 적법한 절차 없이 핸드폰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새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원격으로 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격 앱 자체는 정상적인 앱이지만 사용자가 동의 절차를 거쳐 핸드폰 제어 권한을 타인에게 공유하게 되면
해킹 및 악성 앱 추가 설치 위험에 노출됩니다. 피싱범은 원격 앱을 이용하여 가로채기 앱 등 추가적인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피싱임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피싱 인지한 경우 핸드폰 작동을 방해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관련 내역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과정 6과 같이 의심스러운 경우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숙소에 대기하며 고립시킨 후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하며 카톡과 영상통화로 신고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검사 사칭하여 구속 수사 협박하며 피해자 전환을 미끼로 회유하기도 하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호텔이나 모텔에 고립시키고 엠바고를 언급하며 외부 발설을 막아 피해 규모를 키웁니다. 원격 앱 설치 후 가로채기 앱이 설치된 경우 금감원이나 검찰청 연결 시 피싱범이 전화를 가로채 정상적인 안내, 멘트나 ARS 과정에서도 피싱범이 연결됩니다. 피싱범이 전화번호 1332 연결하여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공범과 통화를 유도합니다. 금감원 직원과 검사 사칭한 자가 신고자의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자산 보호 또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국고 회수해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이후 수사가 완료된 후 해당 금액은 다시 신고자에게 돌려준다고 하며 대출 진행과 공인인증서 발급, 자금이체 한도를 증액시키고 타행이체 또는 출금카드를 요구하여 피해금을 인출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수표 발행, 대면 편취의 경우도 있으며 모두 이체한 이후에도 가족 등 지인에게 연락하게 하여 공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합니다. 가산자산 계좌를 이용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에도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데 피싱범이 연락이 오지 않아 금감원이나 검찰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싱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신고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산보호 절차는 없습니다. 다른 피해 사항으로 원격앱 이용한 피싱 피해와 달리 피싱 과정 2단계 진행 후 피해가 손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매입과 소액 결제 후 현금화하는 피해도 있습니다. 신고자의 통신사를 문의하거나 핀파니 등 사이트 가입을 유도 후 결제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여러 차례 요구한 후 상품권 구매, 컬처랜드 결제 피해를 일으킵니다. 인증번호만으로 쉽게 피해가 발생되며 현금화된 경우 피해 보상이 용이하지 않는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등기 피싱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큰 부분과 원격 앱, 가로채기 앱 설치로 피싱 피해를 인지 못하고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 등기 사칭의 주요 피해 대상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공략하는데 거짓 사건의 피의자로 믿게 하여 불이익 등을 언급하며 혐의를 벗고 피해자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가 발생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주의와 예방이 필수적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의심하고 우선적으로 전화를 끊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해야 할 상황들을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1. 개인 전화번호 사용. 국가기관은 010으로 시작하는 개인 핸드폰 번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법원 등기 반송. 법원 등기 관련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법원의 공식 연락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접속 요청.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라는 요청은 의심해야 합니다. 4. 약식 조사와 구속영장 협박. 약식 조사 또는 구속영장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경우 즉각 의심해야 합니다. 5. 원격앱 설치 요구. 검찰청 등 국가기관은 원격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6. 금융감독원 방문 사칭. 금감원 직원이나 검사가 신고자에게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산보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방법 예방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응 방법 1.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직접 문의합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업무상으로 010 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민감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2.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설치 요청. 의심스러운 링크나 앱 설치 요청을 받으면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3. 개인정보 요구 전화나 메시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요청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은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법 4.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